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갱신 유형으로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을 둘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적법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을 넘긴 시점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법원은 이를 적법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다행히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는 법원이 봐줬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은 오히려 나중에 계약갱신 요구권도 한 번 더 행사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실 때는요, 그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반드시 도달하기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연장을 원하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만 해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화를 녹음해 두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받아주는 등의 방식이면 충분하겠죠.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얼마든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랜 기간 거주하고 싶은 임차인이다 할 것 같으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바로 쓰지 말고 아껴두고 임대인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묵시적 갱신으로 좀 더 끌고 가시는 것도 좋겠죠. 법원 역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은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둘을 포함하여 1회에 하나여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계약갱신 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합해서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도 만능은 아닌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몇 개 정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집계 종기속을 포함한 임대인의 실제 거주 목적, 그리고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임대인의 실제 거주 목적을 둘러싸고는 많은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로 인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차임과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로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여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잠정 합의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 합의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아닌 합의에 의해 갱신된 것으로 본 적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정리하자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에는 5% 이내의 증액만 가능하지만 합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갱신할지에 따라 보증금 및 차임 협상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갱신되었는지에 따라 내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법원의 태도들을 제가 한번 퀴즈로 한번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먼저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만료일, 즉 마지막 날이에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임대인의 대리인과 통화하면서 갱신 관련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갱신 요구권은 유효할까요? 법원은
임대인 측에서 행사 기간을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갱신 요구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임대인 측에서도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했다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다면 만료일 이후에 행사된 계약갱신 요구권도 유효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차임 증감 청구권이죠.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임대인은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차인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갱신 청구권은 유효하게 행사되었다는 것이고요. 다만 임대인은 차임 증액과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차임 증액 청구를 하던가 법원을 통해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죠. 주택임대차 계약의 갱신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효과가 서로 상이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단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정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요. 갱신 방식에 따른 차임 증액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엔 이재훈 변호사였습니다.